수술이 성공했다는 것은 나았다는 것이 아니다. 나카무라 씨의 사례를 빌어줘서 수술은 대성공입니다. 그러나 환자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와 같은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지만 수술이 성공했으니 괜찮다라는 의사가 하는 말은 합병증을 일으키지 않을 것 같다 정도의 의미일 뿐 암이나 뜨거나 나을 것이라는 말이 절대로 아니다. 또한 눈에 보이는 암 병소를 아무리 크게 도려내도 그저 몸에 상처를 낼 뿐이다. 의사가 전이 된 림프절은 모두 깨끗하게 제거했습니다. 암은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해도 암이 완치된 것은 아니다. 절대 아니다. 처음 암이 발생한 장기에서 조금 떨어진 림프절에 전이가 있는 경우에 눈에 보이지 않는 암세포까지 제거하는 것은 인간의 기술로는 불가능하다. 진짜 고형암은 수술에 조금도 흠잡을 곳이 없어도 반드시 재발한다. 수술을 지나치게 많이 하는 일본인. 외과 의사 중에는 암과 철저하게 싸운다. 가능한 크게 절제한다를 사명으로 여기는 사람이 매우 많다. 애초에 수술이 좋아서 외과 의사가 된 사람들도 있다. 서양인에 비해서 동양인은 체형이 넓고 지방이 적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이 잘 맞고 수술로 사망하는 확률도 서양인에 비해서 적었다. 이로 인해서 수술 절대주의가 생겨났고 그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내려와 나을 가망도 없는 수술이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다. 내가 방사선과에 들어가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것은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해외에서 후두가 밀기는 방사선으로 치료를 하고 후두를 70% 가까이 남긴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일기라도 거침없이 장기를 잘라낸다. 물론 생존율은 다르지 않다. 사람도 첫 치료에서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거의 없는데 80%가 수술을 하고 대개 림프절까지 제거한다. 사람 2기에서는 혈을 절반 정도 절제하기 때문에 다른 부위에서 띄어온 근육으로 메우는 재건술도 해야 하는 대수술이 된다. 그 결과 말을 하거나 식사를 하는 것도 불편해져서 일자리를 잃는 사람도 많다. 자궁 경부암 역시 수술을 하지 않고도 치료가 가능한데 70%는 림프절까지 크게 잘라내고 환자는 배뇨, 배변장애 등 큰 후유증을 안게 된다. 방사선 치료를 하면 나을 확률이 수술보다 높고 후유증은 직장 출혈이 가능 있는 정도이다. 그러나 일본어 외과에서는 이런 경우 미국에서는 수술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해도 미국 의사들은 수술 실력이 우리보다 못해서 그래. 공공암 치료는 우리가 제일 발달해 있어 라며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유방을 통째로 잘라내는 전적 수술은 큰 실수를 하지 않는 한 생명에는 별 지장이 없기 때문에 경험이 적은 외과 의사들이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다. 암 수술 문제점 중에서 수술 후에 장기로 사망할 위험이 높다는 점도 있다. 환자가 암 수술하고 수개월 만에 사망하는 일은 일상다반사로 일어나는데 소송이 적은 것도 이상하다. 수술 전에 암에 대한 공포심을 잔뜩 불어넣기 때문에 암이니까 어쩔 수 없으라고 포기하고 마는 것일까? 암도 다른 질병이나 상처 치료와 마찬가지로 의사에게 수술을 권유받았다면 그 수술이 정말로 필요한지를 철저하게 검증한 뒤에 결정하기를 바란다. 진화한 방사선 치료. 외과에서는 환자에게 방사선 치료는 어떤 것이든 우리 몸에 해를 입히고 후유증이 심각하다. 방사선 치료만으로는 완치될 수 없다 등의 설명을 해서 수술로 유도하고는 한다. 그러나 방사선 치료의 역사는 100년 이상에 이르며 최근에는 컴퓨터 기술까지 동원해서 매우 정밀도가 높은 고정도 방사선 치료, 핀포인트 조사 등의 치료법이 생겼다. 크기가 작은 암부터 비교적 큰 암까지 고설량을 병소이면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기술이 발달하여 수술과 마찬가지로 고칠 수 있는 암도 많아지고 있다. 예를 들면 폐암은 호흡을 할 때마다 병소가 움직이는데 지금은 그 움직임에 맞춰서 방사선을 조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을 줄이면서 방사선을 충분히 조사해서 병소만을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게 되었다. 간암, 방광암, 뇌종양 등 다양한 암의 방사선 치료의 가능성이 넓어지고 있으니 치료 방법을 택할 때의 선택사항에 넣어주기를 바란다. 단번에
암을 태운다. 중립자선 치료의 위험성. 방사선 치료의 첨단 의료로서 중립자선이 각광을 받고 있다. 암 병수를 방사선으로 핀포인트 조사를 하는 방법으로 방사선 치료의 첨단을 날린다. 단번에 암을 태운다. 중립자선 치료의 개인 부담 비용은 300만원. 그러니 암보험에 포함시키자 등등 보험 회사까지 합세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기존의 X선을 이용한 방사선 치료와 비교해서 무엇이 뛰어난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기존의 방사선 치료보다 심한 후유증을 알게 될 위험 또한 크다. 중립자선 치료의 이론상의 장점을 살펴보자. 조사하면 일정 선량이 세포에 주는 손상이 X선보다 훨씬 크다. 훨씬 많은 암세포를 죽일 수 있다. 중립자선의 성량 분포를 보면 피크 부분이 있다. 이 피크 부분을 암의 정점 부분에 반복적으로 조사하면 가까운 곳의 정상 조직에 조사되는 선량이 낮아져서 후유증의 위험이 줄어든다. 물론 이와 같은 이론은 타당하고 이런 까닭에 중립자선 치료가 주목받고 있는 것이지만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현실과 이론이 다르다는 점이다. 다른 의사의 추천으로 중립자선 치료를 받은 구내암 환자가 나를 찾아왔다. 환자는 치료 후에 조사받은 부위 주변에 암이 재발해서 입이 몇 밀리미터 밖에 벌어지지 않아 유동식만 간신히 먹고 있어요라고 호소하였고 나는 무척 놀랐다. 이 환자는 중립자선 치료의 후유증으로 입을 벌리는 기능을 하는 근육이 수축하여 경화되고 만 것이다. 조사 비유의 뺨도 움푹 꺼져서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하는 지경이었다. 나는 이 이상 치료를 받으면 참혹한 모습이 될 테니 그만두는 편이 좋겠다고 더했다. 기존의 방사선 치료였다면 이런 후유증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방사선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심각한 후유증을 유발시키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존의 치료부터 시행 초기에는 심각한 후유증이 많이 발생했지만 100년에 걸쳐서 시행착오를 겪어오면서 현재는 정확하게 병수를 틔워서 후유증이 거의 없는 조사 방법과 선량에 도달해 있다. 그런데 중립자선 치료는 아직 어떤 후유증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알 수가 없다. 크기가 큰 암 병수나 재발 병수 등의 난치암은 중립자선 치료로도 고칠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해지고 있다. 면역력으로는 암을 막을 수도 고칠 수도 없다. 면역력을 높여서 암을 예방하자. 인간의 몸에는 하루 5천 개의 암세포가 태어나고 있다. 하지만 면역세포에는 NK세포가 암세포를 죽이고 있다. 면역력만 높으면 암을 어떻게든 치료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럴듯한 말이 퍼지고 있다. 대학병원에서도 실시되는 면역세포 요법도 마찬가지다. 서양의학계의 상식은 암에 대해 면역력을 강화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효과가 없습니다. 면역이라는 이름이 붙는 요법으로 환자를 끌어모으는 의사는 사기꾼 취급을 받기까지 한다. 왜냐하면 면역세포는 외부에서 침입하는 이물질을 적으로 인식해서 공격하기 때문이다. 암은 자기 세포가 변이된 것으로 인간의 면역 시스템이 암세포를 적으로 인식하지 않아서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발병 후에 면역력을 강화하는 면역치료는 원리적인 결함이 있다. 암세포는 2만 개의 유전자를 가진 세포가 복수의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해서 암으로 변하는 것을 말한다. 암 병수는 직경 1mm 상태일 때 약 100만 개의 암세포를 가지고 있다. 진짜 암은 이미 혈액을 타고 여기저기로 전이되고 있다. 크기가 0.1mm 정도라고 전이할 정도로 암세포의 힘은 강력하다. 분자생물학의 연구가 발달해서 암은 애초에 전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암이 커지고 나서 전이한다는 학설은 잘못되었다는 것이 확실하게 밝혀져 있다. 암이 직경 1cm까지 자란 뒤에 발견되는 것은 NK세포가 암세포를 적으로 분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면역계에서는 암을 배제하지 못한다는 증거가 있다. 실제로 위암을 수술하지 않은 환자의 생존을 데이터를 살펴보면 항암제를 사용한 환자의 면역요법을 실시한 환자의 5년 생존율은 어느 쪽도 20% 이하였던 반면에 치료를 하지 않은 환자의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이 50%로 치료를 한 환자보다 훨씬 높았다. 면역세포요법은 치료비가 상당히 비싸서 만약에 치료를 선택하게 되면 암을 꼼짝 못하게 만들고 싶다면 평생 치료받아야 한다 하며
매월 많은 치료비를 청구하기도 한다. 부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여기서 면역이란 의미에 대한 의학적인 면역 의미와 또 우리 인간의 건강에 또 해독을 통한 또 몸 자체의 깨끗함을 통한 면역이라는 것을 구분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적극 치료에서 방치요법으로 나도 인턴 시절에는 암은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전공의가 되고 전문의가 된 후에도 당시 서양에서는 일반적이었던 일본에서 가장 강한 항암제를 유방암 치료에 사용했던 시기도 있었다. 하지만 환자는 항암제 독성으로 괴로워했고 몇 명은 확연히 수명이 단축되었다. 이런 까닭에 항암제 치료에 의문을 품게 되었고 다시 임상 데이터 논문을 읽고 분석하고 암의 원리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치료 이론에 대해서 생각했다. 그러자 수술 방사선, 암의 조기 발견 등에 관해서도 다양한 의문이 생겨났다. 그래서 더 많은 임상 데이터 논문을 읽고 이론을 재구축하는 작업을 계속했다. 치료 이론을 정립하면서 내가 일관되게 생각했던 것은 어떻게 하면 환자가 가장 고통 없이 오래 살 수 있을까였다. 그것을 기점으로 무리하거나 모순이 없는 진료 방법을 생각해낸 끝에 암방치요법을 확립하게 된 것이다. 암과 싸우지 마라 라는 책을 발간했을 때는 내가 실제로 진찰한 암방치 환자가 적었지만은 그 후로도 임상을 거듭하면서 최근에는 이론이 더욱 깊어졌다. 고형암을 치료하는 최선의 방법은 무치료이다. 치료는 암으로 인해 통증과 고통이 생겼을 때 생활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무치료는 전 세계에서 가장 새로운 치료법이며 암에 대해 최선의 대처법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암방치료법의 기본은 우선 시한부 선고 등을 잇는 것이다. 일상생활하는데 그다지 괴롭지 않다면 일단 성급하게 치료하지 말고 상태를 지켜보는 것이다. 그리고 숨쉬기가 괴롭다, 먹을 수가 없다, 통증이 심하다 등의 증상이 생기면 병원에 가서 고통을 덜어주는 완화 치료를 받으면 된다. 이것이 전부다. 무척 간단하다. 암의 조기 발견과 조기 수술은 무의미하다. 여기서 뒤에 말해두지만은 조기 발견과 조기 수술은 아무리 해봤자 의미가 없다. 증거로 1960년대 이후로 인구에서 차지하는 모든 암 사망률은 줄지 않고 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현대의학으로 발견할 수 있는 조기암은 이미 30회 이상 세포 분열을 해서 직경 1cm 전후로 크기에 자란 노인 단계의 암이다. 분자 생물학 연구가 발달하면서 암은 처음부터 전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암이 커진 뒤에 전이한다는 학설은 잘못이라는 것이 점점 확실해지고 있다. 진짜 암은 초기에 전이가 진행되기 때문에 수술이나 항암제 치료도 이미 늦다. 또한 조기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증상이 없는 암은 생명에 거의 지장이 없는 유사암이다. 그 중에서는 잠재암이라고 불리는 크지 않는 암도 있다. 예를 들면 50대 이후에 사망한 남성을 해보면 2명 중에 1명에게 전립선 암이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수십 년 동안이나 커지지 않고 사망의 원인도 되지 않는 암이다. 또한 아주 작은 병변까지 검출할 수 있다면 일반인이 3명 중에서 1명에게서 갑상선암이 발견되는데 갑상선암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연간 총 암 사망자 수의 0.1% 수백 명 정도이다. 민감한 최신기기를 사용하면 암은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유사암이다. 내가 진료하는 환자 중에는 위암이 발견되었지만 상태를 지켜보고 싶다고 말한 사람이 20명 이상이나 되며 수술하지 않고 경과를 관찰하고 있다. 그러면 대부분은 암이 특별히 커지는 일도 없고 또 몸 상태도 좋다. 이런 사진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 수술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는 질문에 좋다고는 말할 수 없군요 라고 답하게 된다. 하지만 역시 치료를 하지 않으려고 하니 불안해서 견딜 수 없다면 우선 의사에게 암이라는 진단과 남은 수명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데이터를 요청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각종 재료를 폭넓게 조사하거나 다른 병원에서 다른 의사의 의견을 묻는 세컨드 오피니언, 서드 오피니언을 찾는 등 충분히 확인하고 납득한 후에 치료법을 선택하기를 바란다. 서두를 필요는 전혀 없다. 진짜 암이라면 암줄기 세포가 태어난 순간에 전이 되어서 마지막에는 숙주의 생명을 빼앗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최신 장비로 조기 발견을 해도 이미 전이 된 후이다. 발견된 암을 성급하게 잘라내거나 항암제로 자극해 보았자 좋은 점은 아무것도 없다. 서두르지 말고 최순칙을 찾도록
하자. 서두르지 말고 최선책을 찾도록 해보자.